정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검찰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셔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제가 느꼈던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계속 증거를 찾아야 했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사기관이 내 얘기를 믿어주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 요구 송치되었고 보안수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피해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다음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로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의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으시니까 쉬운 일로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강간사건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직장 내에서 불송치 결정을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나는 이제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걸 듣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혼자에게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마지막 대화를 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심한 절차가 있었거나 설명이 있어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던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있다 구속이 됐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죠? 많은 피해자 단체에서 저희 법무부도 직접 방문하셔갖고 여러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의견, 그런 의견들을 또 종합해갖고 법무부가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계속 있었습니다. 제도 설계에서 이런 사례들의 교훈을 담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정권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의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고민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에 저희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특히 불송치되거나 하는 이런 사건 중에서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들, 사기라든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게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다시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노력은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의 그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예, 오늘은 1분 하는 것을 박지원 대표님만 하시고 전부 다 그 시간 내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있을 땐 1분 추가를 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개혁이 실제로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지받지 않는 권한은 결국 문제를 낳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가 검찰이나 검찰 판단 하나로 소홀하게 미치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통로를 반드시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전담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개혁 과정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보완책 계속 논의해서 더 좋은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 질문할게요, 법무부 장관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 줍니까? 지금은 뭐 본인에게 사회적 약자, 경찰 성폭력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해주고, 네. 예,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리고 강력범죄, 살인 사건까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아까 김남희 의원님 말씀처럼 변호사, 법조인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약자에 대한 범죄 그리고 강력범죄까지 변호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불송치 사건인 경우에는 거기까지만 국선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대화를 장관님과 나눴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의 신청 단계 그리고 또 송치 단계까지 그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변호인이 활동해주고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안 그 처리 과정에서 꼭 반영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저희도 관련 자료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